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사찰숲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찰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제대종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와 국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8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과 봉국사주지 해일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스님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새 정부 첫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강화도 선원사가 사찰터 복원사업 재개를 발언하는 만일기도를 회양하고 반야심경 자개경판을 부처님전에 봉안했습니다. 진각종 해당 학회가 총지종의 참여로 외연을 넓혀 한국밀교학회로 새 출발했습니다. 진각종 창교절을 기념한 첫 학술대회에서 국내 양대 밀교종단의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환경위기 대응이 지구촌 최대 과제가 된 시대를 맞아 불교의 소중한 환경자산 사찰숲의 가치가 한층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살림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사찰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보내는 재앙 신호로 읽힙니다. 부처님 생명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가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 공간적인 면에서 휴양의 치유의 기능까지 밝혀진 사찰숲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오랜 스님들은 이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사찰숲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심고 가꾸는 데서 벗어나 건강한 사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사찰림을 위한 제도와 방안 주제의 환경정책 세미나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환경 문제의 불교적 역할 모색과 다양한 실천적 방법이 제시됐는데 한 환경 전문가는 사찰림의 활용도를 주목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잘 보존된 자원을 어떻게 휴양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함양, 그다음에 산림 치유, 사찰에서 또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을 해서 하지만 온갖 규제에 묶여있는 전통 사찰만 보더라도 사찰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과 생산적 자립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찰림의 개념이 단순히 지키는 데서 계승 발전으로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그 안에서의 최소 도량 내에서의 건축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사찰림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찰림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국민의 공익 증진,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찰림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의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찰림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스님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환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응할 체제를 갖췄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우리 사회의 생명 살림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환경위원회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기후 문제나 인류의 재앙 문제를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고 빨리 그러한 용화 세계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교의 소중한 환경 자산인 사찰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실천적 해법으로 사찰림 특별법 제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진재 대종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와 국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8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재 대종사와 부산 영도 발원사 주지 호법 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10여 명은 부산시청을 찾아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금은 모두 8억 원으로 지난 12일 부산 영도에서 열린 국제 무차 수륙 천도 대법회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겁니다. 진재 대종사는 이번 행사에 부산시가 적극 협력해 여법하게 치르게 됐다며 이런 힘들이 모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시장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시, 부산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준비한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새 정부 첫 무형문화재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4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26명과 전문위원 38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영훈 국립국악원장이, 부위원장엔 김삼기 전 문화재청 과장과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원명 스님은 전통예능분과에, 진명 스님은 전통기술분과에, 해일 스님은 전통지식분과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들은 2년간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을 맡게 됩니다.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알려진 강화도 선원사가 자개로 제작한 반야심경 경판을 부처님전에 봉안했습니다. 선원사는 사찰터 복원사업 재개를 기원하는 만일기도도 해양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대몽 항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국력을 모아 외적을 물리치겠다며 선원사를 창건하고 기나긴 세월 목판 팔만대장경 불사에 매진했던 고려인들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세조 집권 무렵 합천 해인사로 목판이 이운된 후 오늘날 선원사의 역사는 명확한 기록 없이 사찰터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선원사 터 옆에 세워진 법당에서 가람복원 사업 재개를 기원하는 만일기도 회양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중과 함께 27년을 한결같이 보낸 기도의 대장정을 회양한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신도들과 그간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전동사에서 천일기도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꿈에 선몽을 해서 선원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선원사지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팔만대장경 만든 곳을 찾아갔을 때 뭘 보여줄 건가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압축한 반야심경과 기독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자개로 새긴 경판을 부처님전에 봉안하는 의식도 치러졌습니다. 그간 목판, 석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경판이 제작됐지만 자개라는 색다른 재료를 발굴한 것은 팔만대장경의 모습을 더욱 다양화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똑같이 크기도 똑같이 글씨도 똑같이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었어요. 이유는 만약에 팔만대장경에 화재가 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도자기는 타지 않습니다. 나전을 가지고 반야심경을 만들고 기도문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기가 막힌 착상이고 아마 21세기 불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속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경판을 함께 만든 것은 종교 간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발언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여기에 스님이 불교인데도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 넣어서 전 세계인들이 종교로 와해가 돼 있는 것들을 모으고 또 협력하고 기도로 나라를 세우고 또 모든 어떤 사람의 어떤 사회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경판. 주지 성원 스님은 9월 27일부터 한 달간
팔만대장경이 옛 선원사에서 판각된 뒤 합천 해인사로 옮겨진 길을 따라 걸으며 선원사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몽항쟁의 역사와 호국 불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선원사지 터에서 만일기도 대장정은 회항했지만 그 뜻은 국가 차원의 복원사업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종 최초의 승가 전문 교육기관인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한 연관 스님이 부산 관음사에서 세납 74세, 승납 53세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우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연관 스님은 금강사에서 병채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통도사에서 월화 대종사를 계사로 9조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직지사와 김용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도법스님, 수경스님과 함께 이른바 실상사 삼두마차로 1990년대 선우도량에서 활동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연관 스님은 수행과 교학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실력자로 입적 일주일 전부터 일체의 곡기를 끊고 수행자의 삶을 여법하게 회양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역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주 낭산과 낭산의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주 월성 동쪽에 위치한 낭산을 재조명하는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신라왕들의 안식처 낭산을 소개하는 자료와 이들의 명복을 비는 왕실 사찰에서 나온 유물 등이 대거 선보입니다. 특히 전 황복사 3층 석탑 사리장엄구와 국보로 지정된 금제불상 2구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괄 전시되고 일제강점기 낭산에서 발견된 11면 관음보살상과 약사불 좌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법계위원장 법산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을 비롯해 최흥천 문화재청장과 최선주 경주박물관장,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낭산의 불교 문화 인적을 발굴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의 결정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낭산이 남산에 못지않는 그런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박물관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은 오는 9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진각종 회당학회가 총지종의 참여로 외연을 넓히면서 한국밀교학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진각종 창교절을 기념한 첫 학술대회에서 국내 양대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 간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가 함께 일어나 대중에게 인사를 건네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진각종 산하 회당학회가 학회명을 밀교학회로 바꾸면서 마련한 첫 학술대회에 우리나라 양대 밀교종단 대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양 종단 대표가 자문단에 진각종 효명정사와 총지종 록경정사가 각각 학회장과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리며 밀교학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밀교학이 더욱더 이렇게 또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한국 불교의 더 큰 발전과 또 우리 밀교 종단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진각종과 또 오늘 같이 동참해 주신 총종이 더불어 한국 밀교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한국 정통 밀교의 양대 종단이 현대 사회에 요구하는 불교학, 밀교학 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 나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교학회 첫 학술대회 주제는 진각종 소위경전의 전래와 유통. 500여 년 동안 단절됐던 우리 밀교가 회당 대종사의 진각종 창종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고찰한 것은 양 종단 모두에게 의미 깊어 보였습니다. 진각종 법경정사는 이러한 한국 밀교의 새로운 시작은
수행을 통해 증득한 당체 법문으로 성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대종사가 수행 정진 끝에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해 정립해 나갔고 이는 곧 법신불 중심의 자주적 신앙 형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회당 대종사께서 한국 불교를 시대에 맞게 기획하여 법신불을 중심으로 한 진리 중심의 자주적 신앙 형태의 종단이 진각종을 잉태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먼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함께하면서 앞으로 밀교학회는 회당 사상과 밀교 사상, 불교 사상을 아우르며 외연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밀교학회는 앞으로의 활동을 회당 사상과 밀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학술 연구 발표 활동, 밀교 전법 활동, 이러한 활동을 통한 교화 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밀교 종단이 힘을 모아 첫발을 내디딘 밀교학회가 티베트 불교로 세계에 각인된 밀교 사상을 앞으로 어떻게 알려나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진강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 전통 방식으로 50년 넘게 보존 전승돼 온 양주 청년사 생전예수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사 예수 시황생 7제 보존회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66호 생전예수제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청년사에 교부했습니다. 청년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스님들이 직접 만든 범패와 작법, 장엄으로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면서 수대에 걸쳐 의식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체계적 전승을 위한 보존회를 발족했습니다. 특히 청년사 예수 시황생 7제 범패는 경산제 동교계 맥을 잇고 어장 상진 스님의 연불율조가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선정암사가 내일 오전 11시 정멸보궁 해체 보건불사 회양법회를 봉행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정선정암사는 서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곳으로 지난 2020년에는 정암사 수만오탑이 국보제 332호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은 지난 2019년 문화재 전수조사 결과 흰개미 충해로 보건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정암사는 강원도 정선군과 협의해 정멸보궁을 전면 해체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건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팔짝지붕의 형태입니다. 정멸보궁 불사 회양법회가 끝난 뒤에는 보건불사를 축하하는 전통음악회도 열립니다. 음악회는 정선 아라리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으로 불교 세계관을 찬탄하는 영상회상과 궁중의식에서 쓰인 대취타 등 연주가 재현됩니다. 태고종 마이산 탑사가 전북 진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찰 신도들이 1년 동안 모은 동전 저금통 100개도 장학 후원금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청 상황실 마이산 탑사 감룡 장학회가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7월 진안군이 운영하는 진안사랑 장학재단과 마이산 탑사가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전달식입니다. 오늘 1천만 원 탑사해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다가 기부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이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봉사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이번 장학금 외에도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감룡 장학회를 설립해 지난해까지 8년째 매년 1,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장학금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진성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천지사 봉사단과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등 불자와 신도들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 100개를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불자들은 비록 동전이라는 작은 정성이지만 큰 인재를 키우는 노두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금통을 채워왔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한데 모아져서 지난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걸 계기로 인해서 다른 사찰들에서도 이런 동전들을 사소하게 쓰이는 동전들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교와 신앙활동이 위축되는 등 안팎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마이산 탑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불자들의 돼지 저금통 후원은 지역 포교의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격려하는 의미의 대형 봉황 그림이 국회에서 전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민화 작가 서조 윤영희 선생은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국회의원회관 아트갤러리에서 회 서조날다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윤 작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길조이자 상상의 새 봉황의 기운을 젊은이들이 듬뿍 받아 밝은 내일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을 화폭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좀 더 이렇게 힘을 내고 좀 더 밝은 내일을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재한 정열을 마음껏 뿜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진파리 고분군 벽화에 새겨진 작은 새와 사찰 단청 등 불교 상징물을 모티브로 전통 오칠을 통해 현대적 감성을 더한 새와 꽃그림 등이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윤영희 작가는 오칠 그림의 대가이기도 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로부터 직접 배운 기법을 적용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개막식에는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각회 회원과 불자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